안녕하세요. 김수서입니다. 잘 보셨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오지 선다고, 그지? 그게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국회 8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험에서 행정법에서 제가 그랬잖아. 어려운 거 두 개 있다고. 국회 8급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 요 두 개가 가장 어렵고 나머지는 다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7급이나 9급은 있죠? 거의 다 비슷해. 이거보다 어렵진 않다고. 이게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풀어봤지만 성격 각진 것도 진짜 많아요. 이게 그래서 국회 8급이 이게 어렵게 나온다. 근데 사실 국회 8급은 뭐 이거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요번 시험에서도 뭐 다른 과목 뭐 다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는 못 들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회 그 사무처에서요. 출제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구를 한대요. 어렵게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가장 어렵게 내는 거예요. 행정법에 가장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 있잖아요. 아무도 기출보다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딴 데는 이거 안 했어. 여기 스마트 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제가 이제 부산이나 노량진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것도 한번 풀어보자라는 뜻에서. 응? 얘는 25문제야. 얘는 25문제인데 얘는 강론이 포함돼. 그래서 강론을 뺀 거야, 제가. 강론 빼고 나머지 총론. 근데 이번에 오히려 강론 시험은 이제 취급 준비하신 분 계시니까 강론 시험은 이제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네 문제는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강론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강론은 쉽게 나왔는데 그래서 총론이 좀 어렵게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 교과서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자, 1번 보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쟁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거. 자, 틀린 거 찾는 건데. 자, 1번은 우리가 몇 번 본 거잖아. 국가를 당사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잖아. 이거 공법상 계약 그래도 안 되고 또 우리 시험에 얘가 공법상 계약에 일반법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렇죠? 왜냐면 사법상 계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행정 조달 계약 이런 거.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달청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 조달 계약 그러면 물품 매매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물품 납품 계약 상관없고 그리고 공사 도급 계약.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 책상 위에 이제 컴퓨터 있을 거고 그 컴퓨터는 국가가 지급하는 거잖아. 그럼 국가 조달청이 이제 국가가 삼성전자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 그런 게 바로 물품 매매 계약. 그리고 무슨 뭐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청사 건축을 한다든가 공사 도급 계약. 이런 게 다 사법관계잖아요. 자, 2번은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국공의 일반 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형은 사법상 행위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이거 사법상 행위니까 무슨 소송이야? 민사소송. 우리가 왜 국유재산, 국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렇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공유재산. 이런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두 개가 있잖아요. 행정재산이 있고, 그죠? 일반재산이 있고, 그죠? 이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 불렀고, 그래서 행정재산에 이제 무슨 뭐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보정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정재산은 이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사고 팔고 이런 거 못 해요. 근데 얘는 일반재산은 얘는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요. 양의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무슨 관계라고? 공법 관계가 아니고 사법 관계예요. 사법 관계. 사법상 계약이고. 그렇죠? 그 얘기죠. 3번도 많이 한 거잖아. 행정재산을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자, 이게 뭐예요? 그렇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잖아. 근데 이거를 법조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 허가. 근데 학자분들이 이걸 이렇게도 불러요. 행정자산의 목적의 사용이다. 이렇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공서 청사에 보면 매점 있고 식당 있고 약국 있고. 그럼 국가하고 그죠? 아줌마 아저씨가 어떤 계약 체결한 거고, 관계를 맺은 거고. 그거는 사법 관계로 보는 학설도 있지만 공법 관계로 본다고. 행정 처분으로 본다고. 특히 우리 판례는 법조문은 허가로 되어 있지만 이거 뭐로 봐요? 특허로 보잖아요. 특허. 그거잖아요. 그죠? 목적의 사용, 즉 행정사 사용수익화, 그에 대한 사용수익화는 행정처분이잖아. 우리 판례는 특허로 보잖아. 이거.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자산을 전대하는 경우는 그 전대행위는 사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게 전대라는 건 뭐냐면 왜 우리 임대차 사법상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임차인이 되잖아. 우리가 전대라는 건 임차인이 한 번 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C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용어는 우리 이제 법률에서 용어는 얘를 전대인이라 부르고, 얘를 전차인이라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가 건물에서 이게 뭐 한 100평 정도 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냐.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전대차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이제 예컨대 이제 뭐 월 뭐 한 400 정도 주는 걸로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있잖아요. 500에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100은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한번 임차인이 더 체결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될까요? 얘의 승인이 있어야 돼. 얘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100평을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100평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반을 잘라서 반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대라고 그러거든요. 전대. 이 케이스를 보시면 여러분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에서 줄은 안 쳐지는데 밑에서 한 6번째 줄 정도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한국공항공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국공항공단이 그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한국공항공 이제 주친거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한국공항공단이 된다는 거죠. 공단이 행정청으로부터 그죠? 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거야. 사용수익 허가. 근데 얘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대했다는 거야. 공항공단.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자산에 대해서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상인 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와 다를 바 없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사용승인 신청과 임대인의 사용승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니 사법상의 전대 계약도 이제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겠다는 거지. 전대하는 행위. 근데 사실 그 뒷부분은 중요한, 지금까지 뭐 우리 시험에서 처음 나왔어요. 처음. 뒷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번에 국회 8급에서 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각종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대한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이제 퇴직금 청구하거나 의료보험 청구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 맞지, 공권.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건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또 법령에서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소송. 그러니까 이거 돈 받는 권리니까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돈 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당사소송이 된다. 맞네요. 공권이니까, 공법관계니까 처분성이 있다면 항고소송, 처분성이 없다면 당사소송. 그 얘기지.
5번에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특정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이므로 여기서 바로 틀렸지. 우리 이거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부했잖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면 이건 처벌성을 인정하잖아. 국가기관이라고 했잖아. 그죠? 틀렸잖아. 그죠? 여러분 사실 어렵지는 않지 1번. 왜? 틀린 거 찾는 거고 여러분들이 1, 2, 3, 4번을 모른다고 그래도 이거 5번이 답이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게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따가 한번 봐봐야지 진짜로. 응? 자 2번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 응? 왜 이런 거? A라는 사람에게 그죠? 어떤 영업 허가를 해준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다가 어디 법을 위반했는데 이때 안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럼 B라는 사람. 그죠? 그럼 양도인, 양수인. 그래서 신고하고 얘가 수리하고 적법하게 얘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옛날에 양도인이 법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누구라고? 양수인. 왜냐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 법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2번 볼게요.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를 받을 사유가 있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이미 행정처분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자가 그 제재나 제재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요. 1번 식품위생법 제78조나 먹물관리법 49조 이런 건 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와 같이 개별법상 명문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위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다? 아니 물론 법률에서요. 법률에서 양수인이 이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원칙적으로 얘한테 해야 된다. 이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더라도 이거는 판례 이론이야, 이론. 얘한테 그죠? 원칙적으로 얘한테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더라도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양수인에게 한다. 라는 게 판례 이론이라고. 판례 이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 자, OX. 지금 금방 있잖아. 1번과 같은 얘기잖아. 그죠?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한다고요? 양수인에게 한다고. 이게 판례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앞부분이 바로 틀렸어요. 또 대인적 처분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양수인에게 책임 승계된다? 이건 미친 거죠. 그죠? 여러분 대인적 허가 같은 거는 당연히 이건 승계되지 않죠. 이거는 일신 전속적인 건데. 미친 거. 이건 대물적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물적 허가를. 그죠? 3번 대법원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에 있어서 양도인에게 발생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까지 맞죠? 맞지? 그죠? 근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과징금 하면서 과징금이라는 건 A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어떤 법을 위반한 거야. 그럼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거 아니야. 법을 위반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럼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이 경제적 이득 환수해야 되잖아. 이 환수하는 방법이 바로 과징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A 다시한테 경제적 이득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과징금도 승계된다고 그랬잖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과징금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이것도 논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죠? 그게 틀려서 뒷부분이 틀린 거야, 이거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